여자도 뭐 좋아서 촬영을 한 거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냐. 이 가해자도 신상 공개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박사라. 정진호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쓴 기사 하나가 온라인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거든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서로 굉장히 오랫동안 교제를 해왔어요. 둘 다 나이도 어립니다. 만 18살인데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그때부터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자친구의 집 앞에다가 남자친구의 성관계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부모님이 출근하시다가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데이트 폭력의 한 종류잖아요. 예. 지난해 말에 헤어지자고 이 여자분이 말을 했는데 이 전 남자친구는 나는 너랑 못 헤어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너 집에 찾아가겠다. 심지어는 폭행까지도 했다고 지금 여자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든지 가해자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수사 도중에도 괴롭힌다든지 뭐 처벌이 손방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피해자 측과 연락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세상에 알려야겠다 해서 저희가 보도를 하게 된 거고 예. 이제 기사가 나갈 당시에는 이제 막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를 한 번씩 한 상태였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죠? 이 전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최근에 가스다방이라던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이라던가 강하게 수사하는 기조 같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런 사건을 알게 됐고 네. 그럼으로써 조금 더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었던 측면도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좀 따로 기사로 다뤄보면 어떨지. 이 댓글 중에서 굉장히 많았던 게 신상 공개하자 가해자를. 네. 왜냐면 요즘에 N번방 사건 때문에 신상 공개의 길이 조금 많이 열리는 추세잖아요. 이 가해자도 신상 공개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여론 자체는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의자, 이 남자 측이 미성년자거든요, 아직도. 신상 공개 기준이 보통은 4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요. 첫 번째로 성인이어야 되고 흉악범죄, 강도, 살인, 성폭력, 혐의가 이제 굉장히 사실이라고 거의 드러난 사건 그리고 뭐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사실 데이트 폭력 자체가 중범죄로 분류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신상 공개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피해자의 신상이 같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한 게 피의자가 만 18세 미성년자잖아요. 처벌이 이제 가뜩이나 솜방망이인데 더 약하게 되지 않을지를 많이 걱정을 했어요.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범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성범죄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면은 성특법상 이제 불법 촬영물 뭐 배포 뭐 이런 범죄에 걸릴 수가 있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배포 범죄 이런 게 실형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실형을 받더라도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까지는 정말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죠. 예, 이번에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성착취물 배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그런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뭐 구형량을 최대로 늘리는 식으로 가고 있고요. 사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것도 나중에 그러면은 처벌이 그렇게 가볍게 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 선고 단계에서도 실형이 나올 범죄다. 그런 정도가 인정이 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우려가 됐던 게 2차 피해. 그러니까 사실 댓글들 중에 악플들도 조금 있었어요. 결국에는 여자도 뭐 좋아서 촬영을 한 거 아니냐, 뭐 무고의 위험도 있지 않냐. 이제 그 여자도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폭력을 당했을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댓글 같은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의 신상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느낀 게 피해자분이 전 남자친구가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름아름 그 지역 내 소문이 퍼지니까 피해자분 말로는 내가 모르는 사람조차도 나를 알고 있더라. 이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피해자를 꼭 탓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이런 부분만으로도 사실 피해자에겐
그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성관계 사진을 붙여서 여자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입고 사회생활이 정말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시대는 좀 이제 지나가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 피해자가 물란하다라는 그 프레임 자체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기사를 영상으로 만들었었잖아요. 저희가 이슈 언박싱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이거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게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사안인가? 인방 토크쇼 하듯이 진행하시네. 네. 남자 앵커분 표정이 좀 진중하면 좋겠어요. 원래 웃는 상이신 것 같긴 한데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피해자와 굉장히 많은 교류를 했고 이 사안의 무거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진호 기자 같은 경우는 피해자랑 계속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는 상태였는데 왜 그렇게 표정이 나온 겁니까? 제가 의도치 않은 어떤 불편을 끼쳐드리고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세심하지 못했다. 제가 실제로 웃는 상인 건 맞는데요. 어떻게든 표정을 관리하고 좀 더 진중하게 임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피드백 주시는 걸 보고 반성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리고 정진호 기자가 되게 걱정했던 게 표정 같은 거 오해 때문에 기사의 본질이 묻혀버릴까 봐 그런 것도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거 역시 저희 기자들이 좀 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잘못한 거니까 좀 비난을 받아도 괜찮지만 그렇게 되면은 너무 피해자한테 죄송스럽고 막 여러모로 잘못된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더 제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읽어봐야 되는 건데 그 박사라 기자님 오른쪽 앞머리가 자꾸 눈으로 내려와서 신경 쓰이고 불편해 보여요. 이게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해명을 하자면은 진짜로 열심히 빗고 열심히 정돈을 한 건데 머리가 좀만 하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입사 초기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중계 같은 거 하러 나가면 나는 이제 열심히 이러고 나갔는데 기자 왜 머리를 안 감았지?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진짜로 나는 엄청 신경 쓰고 나간 건데 고생하느라고 머리도 못 감았네 이런 댓글도 있을 만큼 제가 좀 머리를 잘 못 만지는데 이런 부분까지들도 시청자분들이나 독자분들이 정말 세심하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머리를 고정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뭐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 가고 그런 만큼 결국에는 재판까지 가게 될 걸로 네. 보이는데요. 저희가 또 재판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저는 피해자분에게 또 다른 2차 가해가 생기진 않는지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